그러니까 트럼프는 돈을 버는 것에 만족하기 힘들어요. 한반도 사과라든지 패배 인정을 하지 않아요. 무슨 짓이니까? 어떻게 선생님을 주먹 때려요? 여기 있을 자격이 없어. 이기지 않으면 버림받는다. 이란도 쉽게 물러날 것 같지 않지만 트럼프도 이러한 어떤 심리의 특성을 봤을 때 쉽게 물러날 것 같지는 않다. 안녕하세요. 심리학자 김태혁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함께해서 활동 중인 부소장 박재환입니다. 자, 앞으로 저희 방송에서 인물 분석, 심리 분석을 진행할 생각이 돼요. 정기적으로. 네. 매달 한 명 정도의 문제적 인물을 선정해서 그 인물 심리를 파헤치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이번에 선정한 인물은 누군가요? 요즘에 가장 핫 이슈라고 할 수 있는 So despite the disappointing ruling, he's powerful, country saving. 큰 파도는 아직 시작도 안 했다며 이란을 강도 높게 압박했습니다. A lot of work. You know, they said this about a lot of things.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트럼프. 세상에 지금 나쁜 쪽으로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고 맞습니다. 나쁜 쪽으로 가장 큰 관심을 받고 있는 인물이겠죠. 네. 자, 이 심리 분석을 할 때 핵심은 결국 그 사람의 욕망을 찾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그랬을 때 트럼프가 뭐 수많은 욕망을 가지고 있겠죠. 뭐 트럼프에게 있어서 가장 핵심적으로 일단 나타나는 그런 욕망이 있다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뭐 많은 욕망이 있는데 그 중에서 핵심을 꼽으라면은 명예욕입니다. 명예욕. 트럼프가 명예욕을 가지고 있다. 근거가 뭘까요? 일단 최근에 이제 노벨 평화상 아, 이거 집착이 아주 심하죠. 네, 굉장히 심했죠. 얼마 전에는 이제 그 노벨 평화상 딴 사람 줬다고. 땅스였다고 뭐라 그러고 쳐들어가려고 했습니다. 노벨위원회. 그리고 트럼프 타워가 전 세계 곳곳에 있잖아요. 아, 전 세계 트럼프 그렇죠. 타워. 그걸 세웠는데. 그렇죠. 근데 재미있는 사실이 한국에도 트럼프 타워가 있거든요. 아, 있어요? 예, 용산에도 있고 여러 군데 있는데 그게 저는 이제 트럼프 타워가 트럼프 소유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거 아니더라고요. 라이센스를 줘갖고 아, 이렇게 한 프랜차이즈 느낌으로 이름을 이제 빌려주는 거죠. 트럼프를 붙여라. 그렇죠. 야, 진짜 이름을 남기고 싶군요. 네, 그렇습니다. 자기 이름을 그렇게 곳곳에 프랜차이즈처럼 붙이는 것은 명예욕이 강하다는 증거가 될 수 증거 있습니다. 중에 하나죠. 예. 또 있을까요? 일단 그 트럼프 같은 경우는 자기에 대한 부분에 대해 있어서 굉장히 드러내긴 좋아합니다. 그래서 그런 언론, 또 미디어 이런 것을 노출하는데 꺼리낌이 없는 네. 특징을 갖고 있어요. 사실 트럼프가 말이죠. 돈만 밝히는 사람이었다. 돈 많이 벌었잖아요. 그렇죠. 그럼 멈출만도 하지. 그렇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계속 뜨고 싶어 합니다. 맞습니다. 쇼프로도 나오고 말씀하신 대로. 그리고 제가 생각할 때는 정말 재물력만 있었다면 굳이 대통령 도전을 할 필요가 없었어요. 맞습니다. 대통령 도전도 역시 명예와 관련이 있다. 자, 트럼프가 명예욕이 강하다는 것은 뭐 어떤 보통 사람들 눈에도 좀 보인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어디에서 비롯되었을까? 뿌리가 뭘까 하는 것도 한번 찾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뿌리를 찾으면은 그 핵심에 있는 거는 프레드 트럼프 본인 아버지가 아버지. 네. 아버지한테서 찾을 수 있습니다. 할아버지가 이제 그 프리드리 트럼프라고 그래갖고 독일 사람. 독일 사람입니다. 독일 사람인데 이민을 오게 됩니다. 이발 기술을 갖고 있었거든요. 근데 거기서 이발사 활동을 하다가 시애틀의 금광지대를 이제 발견하게 돼요. 근데 그 전에 금광지대 땅을 사갖고 거기서 이제 숙박업이라든지 금광 관련된 도구들을 팔아갖고 부자가 됩니다. 막 거기서 네. 잘 살게 되죠. 부동산을 이제 돈을 벌었네. 그렇죠. 어떻게 보면 부동산이죠. 네네네. 그래서 거기서 낳은 자식 중에 하나가 프레드 트럼프. 시니어. 네, 시니어라고. 그게 이제 트럼프 아버지죠. 맞습니다. 어. 그래서 이 프레드 트럼프 시니어 같은 경우는 애초부터 부동산으로 이제 성공을 한 인물인데 부동산 가문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용적인 어떤 그런 건물, 임대주택 같은 것들 이런 것들로 돈을 많이 벌어요. 그래서 트럼프가 자기가 젊은 시절에 아버지 임대주택에 월세 받으러 다녔다. 뭐 이런 얘기 하고 그랬어요. 그죠? 자, 트럼프가 이 아버지와의 관계에서 일단 아버지와 관계는 원만했다고 봐야 됩니까? 어떻습니까? 아, 근데 자서전이나 다른 자료를 찾아봤을 때는 아버지를 노골적으로 비판하거나 실망을 하지 않았어요. 네네. 그래서 그냥 아버지한테 많은 걸 배웠다. 아, 많은 걸 배웠다. 네, 그래서 사람 상대하는 기술, 사람을 끊는 일, 뭐 거래하는 기술 이런 것도 아버지가 배웠는데 주로 이제 사업 기술을 배웠다. 네, 그렇죠. 근데 그 트럼프의 형 프레디
트럼프가 있어요. 프레디 트럼프 주니어가 있는데 그때 형이 이제 43살 알코올 의존증으로 죽게 되거든요. 네, 직접 사망하죠. 그러면서 했던 말이 트럼프가 내가 사업가 기질이 아니었으면은 과연 아버지랑 잘 지낼 수 있을까? 라는 또 기술을 합니다. 이게 좀 한다. 네. 트럼프 아버지가 지지적인 아버지는 아니었다. 맞습니다. 그렇죠? 사랑을 주고 품어주고 지지하는 아버지는 아니었다. 네. 그럼 트럼프는 그것 때문에 아버지한테 인정을 못 받았다라는 생각, 사랑을 못 받았다는 생각을 하겠네요. 그렇죠. 게다가 형이 죽었는데 원래는 그 형이 그 아버지가 찍었던 그 후계자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 형은 아버지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죠. 그렇죠. 근데 그 흥미로운 게 프레디 그 성격이 공감적, 아, 감성적, 그 약간 자유로운 영혼 같은 그런 스타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아버지랑 이 마찰이 굉장히 많았죠. 근데 트럼프 집안에서는 좀 안 맞는. 네. 그래서 아버지가 별로 안 좋아했죠, 형. 많이 안 좋아했어요. 많이 안 좋아했고 굉장히 갈등도 심했고 그래서 프레디라는 그 형은 요트와 낚시하는 걸 좋아했고 가장 행복해했다고 트럼프는 이제 저술을 하는데 그 결국은 아버지 가업을 잊지 못하고 파일럿이 됩니다. 네, 파일럿. 네, 파일럿이 되고 거기서 이제 아버지 인정을 못 받고 괴로워하다 보니까 알코올 의존증이 시달려서 43살에 요절하게 되죠. 죽었죠. 자, 그러면 일단 트럼프 우리가 얘기하는 걸 정리해 보면 네. 트럼프는 아버지의 사랑과 인정을 잘 못 받았다. 근데 이 인정 욕망은 인간에게서 가장 기본적인 욕망이잖아요. 왜 이게 기본적인 욕망이냐면 인정을 못 받는다는 것은 사실 배제당한다는 뜻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너 여기 있어 나가 뭐 거의 그런 식으로 대접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인정해 준다는 것은 너 여기 있어도 돼라는 말이에요. 소극적으로 얘기하면. 이제 우리가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트럼프 가문에 들어올 필요가 없어 너는. 여기 있을 자격이 없어. 그 얘기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가족 내에서 인정을 못 받으면 가족 내에 포함될 자격이 없다고 얘기한 거랑 같은 것이고 그런 소극적 차원에서는 그러니까 내가 여기에 속할 수 있느냐를 결정하는 게 인정이고 좀 적극적인 차원에서 보면 평가거든요. 너는 가치가 있어. 능력이 있어. 쓸모가 있어. 이런 평가를 해주는 게 인정 아니에요. 그 사람의 이제 업적, 성취, 능력 같은 거에 대한 높은 평가. 이게 인정이란 말이죠. 그래서 사실상 인정 욕망은 모든 인간에게 있습니다. 이게 없으면 인간이 아니죠. 그렇죠. 근데 문제는 이게 과하냐, 이제 아니면 적당하냐 하는 게 중요한 건데 트럼프는 이게 좀 과도하다. 과도하죠. 아버지로부터 그걸 못 받아가지고 인정받고 싶은 욕망이 상당히 과도하다. 그렇죠. 자, 그런 성장기를 보냈어요. 특히 형이 인정받지 못하는 모습. 그래서 형이 아버지한테 버림받고 자기가 그 다음 후계자로 책정되면서 그렇죠. 나도 잘못하면 형처럼 인정을 못 받을 수 있겠다. 맞습니다. 이런 두려움이 있었겠어요. 네. 자, 그렇다면 이게 어떻게 명예욕으로 발현될 수 있을까요? 일단 형의 몰락을 옆에서 지켜본 트럼프 같은 경우는 아버지의 인정과 그다음에 사랑을 받고 싶잖아요. 사람이라면. 그렇기 때문에 형처럼 되면 안 되겠다. 그러면은 형처럼 안 되려면은 아버지한테 인정을 받아야겠다. 그런 욕망이 굉장히 크게 급속도로 커졌다고 유추할 수가 있죠. 또 그런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아주 관계가 나쁘진 않아요. 제가 볼 때. 왜냐하면 트럼프의 사회생활이라든가 남성관계를 봤을 때 아주 나쁜 쪽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트럼프 아버지를 약간 욕도 하잖아. 네. 그 아버지가 아주 나쁘면 못하거든요. 아주 극단적으로 욕을 하든가 욕을 못하든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욕을 좀 한다는 거는 아주 나쁘진 않다. 이렇게 봐야 돼요. 하지만 자기를 인정을 안 해주니까 화가 났을 거 아닙니까? 아버지한테. 그러면 아버지를 트럼프가 보기에는 야, 네 그렇게 잘난 척하고 집안을 막 그 독재자처럼 집에서 군림하는데 사실 너 장사꾼이잖아. 그렇죠. 별거 있어? 난 너를 뛰어넘을 거야. 아버지를 뛰어넘는다는 것은 장사꾼을 뛰어넘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트럼프는 돈을 버는 것에 만족하기 힘들어요. 그런 걸 봤을 때. 장사꾼을 좀 뛰어넘어서 유명한 연예계 스타, 뭐 내지는 정치인, 심지어 대통령까지 돼야 아버지를 뛰어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욕망이 명예욕으로 결합됐을 가능성이 있다. 네. 이번에 이름 확실히 날렸어요. 이란 침략해서. 네, 맞습니다. 이야, 사실 트럼프는 평화를 만드는 사람으로 이름을 날리고 싶어했던 사람인데 그걸 공공연히 얘기했다 그럽니다. 주변에다가. 지구촌에 평화를 가져온 대통령으로 기억되고 싶다. 피스메이커. 근데 이제
워메이커. 전쟁을 불러온 사람으로 기록되게 생겼습니다. 네. 아버지만 다 이렇게 얘기하면 엄마가 서운해할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트럼프 엄마가 야 나는 뭐냐 뭐 이럴 수 있으니까 어머니 관계도 잠깐 말씀해 주시면. 네, 어머니 관계는 아버지보다 더 많이 드러내지 않아요. 더 얘기 안 한다. 네, 어머니를 이제 트럼프가 어떻게 설명하냐면은 사교적이고 화려한 걸 좋아하고 치장한 걸 좋아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한마디로 세속적인 여성. 세속적인 여성인데 그래서 거기서 이제 자서전에서 표현하기로는 아버지의 그 가부장적인 그 태도, 아버지 그 애들을 학대하는 것들을 막지 못했다고 해요. 꼼짝 못했다. 깜짝 못했다. 한마디- 수능적인 태도. 한마디로 수능적인 어머니. 네, 그러면 트럼프가 그런 여성을 싫어할 수도 있겠다. 싫어합니다. 어머니 관계 안 좋으면. 네, 어머니가 이렇게 트럼프한테 사랑을 많이 주고 뭐 이러진 않았다고 보여지거든요. 네. 그 어머니 관계에 언급도 별로 없잖아요. 맞습니다. 그런 거 봤을 때 트럼프는 어머니 같은 여성을 싫어했을 수 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주장이 없는 여성, 수능적인 여성. 그렇죠. 근데 겉치장만 화려하고 허세라고 하죠. 그런 여성들을 되게 싫어해요. 어쨌든 트럼프가 또 예쁜 여자 좋아해요. 그것도 명예와도 관련이 있을 수 있죠. 나같이 이렇게 잘 나간 사람한테는 이쁜 여성이 필요해. 그렇죠. 그 대신 수능적인 여성은 싫어.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여성하고 3번이나 결혼했죠. 그렇죠. 뭐 모델, 뭐 미인대 출신, 미인대 출신. 네, 이런 여성들만 네, 골랐어. 결혼했습니다. 자, 트럼프에게 명예욕이 강하다는 것은 확인이 되고 또 하나 트럼프에게 강한 욕망이 있다면 뭘 꼽으시겠어요? 그러면은 승부욕으로. 승부욕이 강하다. 자, 승부욕이 강하다는 그 근거들은 몇 가지 소개해 주신다면. 우선 뉴욕 군사학교 시절에? 시절인데 그 당시에 이제 뉴욕 군사학교 시절을 썼던 그런 자료들을 보면은 항상 지휘하는 걸 좋아했다. 지휘하는 거. 지휘하고 위에 올라가길 대장 좋아했고, 노릇하고. 대장 노릇하고 그런 거를 좋아했고 그런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그 승리를 위해서는 무슨 짓을 했다. 무슨 짓을 했다. 네. 본인이 또 뭐 이기기 위해서는 뭔 짓도 할 수 있다 이런 얘기 비슷한 거 하지 그런 않았어요? 거 그렇죠. 법을 지키는 한에서. 그건 지가 하는 얘기고 네. 안 지켰을 수도 있죠. 네, 그렇죠. 자기 판단이니까. 그렇죠. 이게 자서에다 법을 안 지키면서까지 했다는 안 쓸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뭐 어쨌든 이건 추론이지만 네. 트럼프가 지는 거 싫어했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지는 걸. 그러다 보니까 어려서부터 그게 다소 공격적인 모습으로도 드러나지 않아요? 이기려고 막 그 발악을 하는 모습? 맞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2학년 때는 네. 음악 선생님한테 이렇게 때렸어요? 때려갖고 얼굴에 멍이 들게끔 오, 한 일이 있었어요. 근데 이게 보통 인간은 아니네. 보통인 건 아니죠. 초등학교 2학년이면 몇 살이에요? 한 10살? 우리 나이로. 8살, 뭐 8살, 9살? 9살. 그때면 트럼프 그때도 컸나 덩치가? 어떻게 선생님을 주먹으로 그러니까요. 때려요? 그래서 거기서 자서전에서는 반성의 기미가 찾아봤어요. 찾아봤습니다. 예, 뭐 자기 합리화 쪽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허. 자, 그것도 흥미로운 대목인데 어쨌든 트럼프는 지는 걸 무지하게 싫어한다. 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죠. 맞습니다. 그 승자와 패자 세계관이 딱 갖춰져 있는. 특히 아까 아버지 얘기하실 때 아버지가 그쪽의 입장이 굉장히 강했다 그러잖아요. 이기냐 지냐. 네, 이 지면 내 아들 자격이 없어. 인정을 못 받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겨야 된다 반드시. 이기지 않으면 버림받는다. 사실 형인 프레드인가요? 네, 그 사람도 어떻게 보면 패자라고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루저. 네.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한테 버림받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트럼프는 아버지한테 인정받기 위해서도 승부욕을 가질 수밖에 없었고 또 명예를 하려고 하다 보면 이겨야 되잖아요. 그렇죠. 지면 명예가 있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명예를 얻기 위해서라도 승부에서 반드시 승리해야 하는 그렇죠. 그런 강박감 같은 게 생겼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는 밀접한 연관이 있겠네요. 명예욕과 승부욕은. 그 트럼프의 그 말을 보면은 한반도 사과라든지 패배 인정을 하지 않아요. 네, 이거 어떻게 둘러대는 거죠. 자기 합리화. 핑계대고. 자, 그렇다면 말이에요. 트럼프가 1차 대통령을 했단 말이에요. 1기 때. 네. 그리고 또 도전했다 졌어요. 승부욕 기준으로 보면 엄청 쪽팔리고 열받는 사건 아니에요. 맞습니다. 대선에서 졌으니까. 그래서 부정선거를 주장했다? 뭐 꼭 그것만 아니겠지만. 그건 아니지만 그래도 저희가 분석한 자료를 봤을 때는 일리가 있는. 승부에서 진 걸 참을 수 없으니까. 그 부정선거론을 주장했을 수 있고.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대통령이 됐어. 근데 또 이란하고 지금 전쟁이 일단 붙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과연 여기서 트럼프가 좀 불리하다 그래서 빼고 나올까? 원래 트럼프의 성향이라면 전쟁을 이렇게 좋아하는 쪽은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 전도 끝내려고 했고 그러잖아요. 근데 일단 전쟁에서 싸움이 붙으면 졌다 내가 여기서
이런 거는 용납하기 힘들 것 같은데. 절대 용납하기 힘들죠. 그렇죠. 그렇다면 어떻게든 이기려고 모든 수를 동원해서 전쟁에 임할 가능성이 높고 혹시 패배한다면 이겼다고 정신승리라도 할 수 있는 걸 뭘 찾으려고 하지 않을까? 맞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참 트럼프가 이번에 이란 전쟁을 벌리고 이란도 쉽게 물러날 것 같지 않지만 트럼프도 이러한 어떤 심리 특성으로 봤을 때 쉽게 물러날 것 같지는 않다. 방금 전에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던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지지 않고 이기려고 하잖아요. 네. 그러면은 한국 같은 경우도 병력이 동원될 수도 그렇죠. 맞습니다. 가능성 있는 거죠. 무슨 수를 써서라도 할 어떻게든. 거니까. 네. 또 특징으로 꼽을 수 있는 거 간단하게 조금 짚고 넘어가자면 일단 과도한 자기 확신, 자기 과신, 자만심. 네, 자만심, 나 잘났어. 나달랐어. 근데 나 잘났다라기보다는 트럼프는 자기 능력에 대한 어떤 믿음도 있는 것 같지 않아요? 그렇죠. 제가 말씀드린 게 그겁니다. 자기 능력에 대한 믿음, 자신감인데. 자신감. 이거는. 근데 그게 과하죠. 과하죠. 근데 트럼프가 이제 사업가 시절 때는 어떤 데이터 같은 것들 막 올라오잖아요. 데이터는 보는데 최종 결정은 육감, 자기의 어떤 그런 확신 이런 걸로 그 결정을 내린다고 하거든요. 직관적으로 내린다. 직관적으로. 그것도 뭐 영리한 사람에게는 좀 도움이 될 때는 있는데 문제는 그거에서 성공했다는 거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트럼프는 나름대로 자기가 자수성가 있다는 그런 자신감이 있어요. 맞습니다. 야, 너희들 다 가문 좋은데 태어나고 뭐 줄 잘 쓰고 이 비벼가지고 출세했지. 나는 내 힘으로 했어. 내 힘으로. 트럼프 왕국을 내 힘으로 이뤘어. 물론 그 뒤에 뒤집어 보면 뭐 온갖 탈법, 불법 뭐 별게 다 있겠지만 이제 밖으로 내세우는 거는 그런 거고 자기도 그렇게 믿고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내 힘으로 여기까지 올라왔어. 그렇죠. 또 쇼프로 나가서 성공한 것도 자기 힘이라고 생각할 겁니다. 맞습니다. 자기 주도기로 성공했다고 생각할 거예요. 그러고 대통령 된 것도 역시 나 잘나서. 그렇죠. 근데 문제는 이 자신감이 정치에서도 성공했다 치고 미국 내에선 통했을 수 있어요. 맞습니다. 미국 사회에서는 뭐 경제든 정치든 심지어 대권까지 잡았으니까. 근데 이게 국제 무대에서도 통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비유를 들자면 파도만 맞지 바람을 못 본 그런 케이스거든요. 더 큰 세상을 더 큰 모르는. 세상을 그러니까 역사에 대한 지식 그런 본질을 못 보게 된 거죠. 어쨌든 미국이 초강대국이다 뭐 이런 것만 듣고 자랐으니까 트럼프는 뭐 거기에 근거해서 내가 미국 대통령이니까 못할 게 뭐가 있어. 야 베네수엘라 가서 대통령 잡아와. 관세 100% 막 이런 식으로. 여기 관세 때려. 지금 정치를 그렇게 하고 있는 세계 외교를. 이란 전쟁도 그런 맥락에서도 좀 볼 수 있는 거죠. 네. 뭐 내가 위에 있는 애를 날려버리면 항복하겠지 지금까지 것들이. 그런 오만함. 그렇죠. 근데 이게 말씀하셨듯이 과하다라는 것은 통할 때에서는 통했지만 이제 안 통하는 영역에 들어섰다는 겁니다. 그렇죠. 국제 무대, 특히 전쟁. 자, 그래서 트럼프의 이러한 자만심이 오늘날은 세계적으로도 큰 문제가 되고 있다. 맞습니다. 뭐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겠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정도 더 네. 지적하신다면 항상 테러를 열어두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테러 열기, 네. 그러니까 도망갈 군용을 찾아놓기. 맞습니다. 왜 그런 짓을 해요, 트럼프가? 일단 트럼프 다서전에 의하면은 자기는 부정적 사고의 힘을 믿는다. 보통 사람들은 긍정적 사고는 배워봤지만 부정적 사고라는 단어 별로 안 쓰거든요. 근데 트럼프는 어떤 상황이 닥치더라도 항상 대비를 해야 된다. 수십 가지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안 될 경우 B, C, D, 막 Z까지. Z까지 만들어 놓는다. 네. 쉽게 하면 겁이 많은 거잖아요. 그렇죠. 불안이 있잖아요. 겁이 많은 거잖아. 실패하면 어떡하지? 네. 패배하면 어떡하지? 그러면 이란전에서도 뭐 제트 플랜까지 있으려나? 자, 트럼프는 어쨌든 이러한 특징들을 가지고 있다. 자, 마지막으로 정리하자면 과도한 명예욕, 지독한 승부욕, 자만심, 테러 여는 특징이 있다. 특징이 있죠. 이런 정도로 일단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트럼프에 대해서 좀 살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트럼프가 인간을 대할 때의 태도, 위기 대응 방식. 위기 대응 방식, 그거 두 가지를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또 살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